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준의 미래를 향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시티그룹 지분 매각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털원 지분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후보 연구소 통화정책회의의 주제는 다소 상징적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이를 마무리 짓겼죠. 이 말은 현재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2%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마무리는 어쩌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경제 변수 때문이 아니라 연준 자체가 곧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지난 30여 년간 행동주의 중앙은행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지녀왔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에서 시작해 벤 버냉키, 제닛 옐런, 그리고 현재의 제롬 파월 의장에 이르기까지 연준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짐은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향후 연준은 보다 작고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단지 외부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점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퍼듀 대학교의 경영대학장 제임스 블라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모델이 오늘날의 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천천히 움직이고 통화정책이 그걸 따라가면 됐지만 지금은 가격은 빠르게 바뀌는데 정책 대응은 여전히 느리다는 것이죠. 결국 블라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만 잡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이 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제이슨 퍼머는 다른 측면을 짚습니다. 그는 연준이 고정된 틀 없이 자꾸 바뀌는 데이터에만 의존하면서 시장이 연준의 의도를 추측하게 만드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테일러 준칙처럼 수학적 규칙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다시 중요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준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베스 해맥은 현재 연준의 대차대조표, 즉 자산과 부채의 규모 조정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전임자인 로레타 메스터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다며 정책의 본질보다는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현재의 파월 의장은 원래 중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인물로 출발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상 경제 소방수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을 대량 매입하며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초기 인플레이션 징후를 가볍게 여긴 대가는 컸고 이후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다시 예측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관세와 경제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은 미국의 핵심 소비자물 지수가 올해 말 3.5%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은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둔화되며 통화정책의 효과는 줄어드는 즉 스태그플레이션 유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올해 가을 후임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과거 연준 이사를 지냈던 케빈 워시가 거론됩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개입을 줄이고 연준의 임무를 다시 인플레이션 억제 하나에 집중시키자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현재 연준 내부의 규제 담당 부의장으로 지명된 미셸 보먼 역시 비슷한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임자보다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은행 감독 기능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사들이 연준 관련 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연준 내부에서의 권력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이르면 이번 여름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오고 위원회 구조도 2026년쯤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레비는 현재의 연준이 너무 폐쇄적이고 내부 견제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책임성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케빈 워시는 지금의 연준이 위기에 강하게 개입하는 구조를 갖춘 덕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가올 시대에는 정치적 지적 변화를 통해 그런 틀을 다시 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먼 교수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연준은 마치 항로 없이 바다 위를 떠도는 배처럼 보이며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연준의 시대는 아마도 더 많은 제약 속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일부는 이를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렇게 연준의 도구들이 축소되면 다음 금융위기에서 연준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걱정하고 누군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과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신 투자 행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1분기에 미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티그룹에 대한 지분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즉, 버핏은 시티그룹 주식을 전량 매도하며 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캐피털 원 파이낸셜에 대한 지분도 줄였습니다. 이는 버크셔가 은행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 금리 전망, 그리고 금융 규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변화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신중한 위험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분기 동안 버크셔가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컨스텔레이션 브랜즈였습니다. 이 회사는 주류 기업으로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재 주식입니다. 버크셔는 이번 분기에 이 회사의 주식 약 638만 주를 추가 매수했고 총 보유량은 약 1200만 주로 113%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3억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약 25%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애플 지분을 일부 매도해 시장을 놀라게 했던 버크셔지만 이번 1분기에는 추가 매도도 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지금 시점에서 애플의 주가와 실적에 대해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13F 보고서라는 규정에 따라 모든 대형기관 투자자는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요 종목의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일반 투자자와 시장 전문가들에게 대형 투자자들의 전략을 유추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곤 하지만 시차가 있고 숏 포지션이나 파생 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워런 버핏의 은퇴 소식이었습니다. 이달 초 워런 버핏은 올해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후임은 현재 후계자로 지목된 그렉 에이블이며 그는 앞으로 버크셔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버핏은 여전히 회사의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 전반의 조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시장의 위기가 닥친다면 나는 여전히 유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즉,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여전히 버핏은 자신의 오랜 투자, 철학과 판단력을 통해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움직임은 명확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금융 섹터에 대한 신중한 거리두기, 소비재 기업에 대한 강화된 신뢰, 그리고 애플에 대한 안정적 유지 전략,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의 배경에는 여전히 워런 버핏 특유의 냉철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버핏 없는 버크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와 철학은 당분간 여전히 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